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2023년 우리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는 달라지는 2023 정책과제 보도를 살펴봅니다. 연말연시 분위기를 더해줄 클래식 한 곡 어떠세요?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YTN 라디오 듀에토의 더 클래식을 이끄는 유슬기 씨와 함께합니다. 시청자 관심이 집중된 이번 주 뉴스는 어떤 소식일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워집니다. 네, 2022년 끝자락에 인사드립니다. 시민데스크 김영수입니다. 올 한해 YTN을 통해서 많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돌이켜보면 기쁘고 행복한 소식보다 안타까운 소식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뒤로하고 2023년 개묘년 새해에는 보다 더 나은 건강한 소식들로 채워지길 희망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힘찬 도약을 응원하면서 2022년 마지막 시민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수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연말에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새해 계획을 야심차게 짜기도 합니다. 정부도 연말이면 신년 계획을 세우는데요. 요즘이 딱 그런 시기죠. 정부는 1년 동안 추진할 핵심 정책과 달성 목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YTN의 뉴스라인도 2023년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점검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는데요. 오늘 리뷰 Y에서는 2023년 정책과제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해가 바뀌면 항상 정부 제도가 바뀌면서 좀 관심들이 많이 쏠립니다. 특히 올해는 만나의 계산법이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YTN 보도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2023년도에도 제도가 바뀌거나 뭔가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이 되는데 이런 경우 이제 많은 일상에서의 어떤 변화들이 예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식 나이가 사라지고 만 나이가 이제 새롭게 시행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이를 말할 때 뭐 새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것처럼 내년부터는 다 만 나이로 일괄 통일이 됩니다. 다른 언론사 보도를 보면은 만 나이로 바뀌는 것과 약간 긍정적인 면을 많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YTN에서 보도한 뉴스가 있는 저녁 만 나이 통일 무엇이 바뀔까 보도를 보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백신 접종이라든지 청소년 방역 패스 관련해서 이게 만 나이인지랑 새는 나이인지에 따라서 이제 어떤 대상자가 달라진다는 점들의 어떤 혼란이 있었던 점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법적으로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것 관련된 청소년 보호법이라든지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 병역법의 경우에는 이제 연나이를 기준으로 또 하고 있어서 이제 그것들이 좀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생일이지만 8살에 학교를 입학해서 서열 관계나 호칭에서 난감한 경험을 했던 저여서 저 역시 같은 보도에 주목했습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보도는 정책 도입 소식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아 유익했습니다. 한국식 나이 폐지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통계치로 보여주기도 했고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영역들, 정년퇴직이나 임금 피크제, 병역 부분에서 예상되는 혼란스러움 등을 좀 다각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부의 대책은 아직은 미비하다는 내용도 다루고 있어서 균형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네, 만 나이로 바뀐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뭐 시기 가리지 않고 항상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했고요. 이 관련 기사를 좀 아쉬운 뉴스로 뽑았습니다. 추경호 다주택자 징벌적 규제 정상화, 대출 규제 등 완화 제목으로 이제 YTN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취득세, 양도세 부과랑 규제 지역 내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의 추 장관의 발표를 전한 뉴스입니다. 정부 같은 경우 지금 다주택자 관련해서 취득세와 양도세 부과를 징벌적 규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를 이제 독려를 하고 보유에 따른 부담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주요 규제 지역의 해제와 동시에 취득세 등 거래세를 좀 완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뭐 잘 아시겠지만 국민 10명 중 4명이 그러니까 집이 없는 상황이고 집값이 되게 비정상적으로 오른 상황에서 이제 무주택자나 아니면 실제 이제 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부의 발표가 굉장히 일반 시민들의 입장과는 좀 거리가 상당히 먼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YTN 보도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옮기면서 추경호 다주택자 징벌적 규제 정상화, 대출 규제 완화로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한 보도로 전했습니다. 박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에 이어진 보도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YTN은 22일 부동산 규제 대거 푼다, 무역 적자 역대 최악 유력 보도를 통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다뤘습니다. 이때 언론은 이 첨예한 부동산 이슈에 대해 시민사회가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텐데요. 뉴스라이더의 질의응답 시간이 그 역할을 잘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25일 진행된 전국 아파트 최대 하락폭, 규제 완화 통할까 대담에서도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아파트 매매가를 두고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또 정부가 이 상황을 타개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소상하게 살폈습니다. 작년까지 많은 부동산 기사가 쏟아졌지만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보다는 자극적인 수사를 덧붙여서 아파트값 최고가 갱신 소식을 특종으로 다루는 사례가 있었음을 우리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 같은 분석이 더해진 대담은 바람직한 보도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부동산 관련 기사는 뭐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민감하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좀 면밀하게 보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팀장님? 그렇습니다. 부동산과 교육은 뭐 전 국민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고 또 상당히 예민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를 다루는 언론 역시 세심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지난 21일에 있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는 생중계로 전해드리는 상황이라 당시 이 발표 내용 자체를 전달하는 게 좀 충실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만 반영된 걸로 이렇게 비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후 주요 시간대에 전문가 대담을 통해서 정부 발표 내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특히 바로 다음 날 아침이죠. 뉴스라이더에서 또 25일 오후에 뉴스 와이드라는 코너를 통해서 경제연구소장 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 관계자들이 워낙 다양하고 또 당사자들 간에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주택자부터 1주택, 2주택자, 다주택자, 또 세입자도 전세, 세입자, 월세 세입자, 부동산 중개업자가 사이에 있죠. 또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등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계자들이 만족하는 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은데요. 부동산 경기 회복을 바라는 기대 심리가 높은 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영향력, 또 여론의 반응 정확히 포착하고 어려운 용어는 쉬운 걸로 또 풀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충실히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렵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쉽게 풀어드리는 게 뭐 저희 역할이니까요.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노동 관련 보도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를 하면서 관련 기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정부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으로 노동개혁을 꼽았습니다. 새 정부와 함께 출범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월 12일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와 호봉제 축소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YTN의 이정식 노동시장 개혁 신속 추진, 늦어도 내년 초 정부 계획 발표 보도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입법을 본격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권고안 발표에 그쳐서일까요? 정부의 정책 발표를 단순 중계하는 피상적인 보도에 그쳐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틀 후 방송된 당정 노동개혁안 조속히 마련 믿을 건 민심뿐 보도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이 우려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정장치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다소 안일한 대처에 대해서도 좀 무비판적으로 다루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아직 권고안이긴 합니다만 정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에서 넘어서서 언론 스스로 개혁의 중요한 지점이나 방향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청취하며 중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관련해 2023년도에 변화된 제도들을 다뤘지만은 주요 쟁점 사항을 언급하지 않은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소비 기한 도입, 입학금 폐지 이렇게 보도를 해서 이제 이것들을 알렸는데요. 먼저 노동 분야에서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60원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관련 소식을 이제 YTN으로 달라지는 제도로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외에 일주일에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노동 시간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과에 대해서는 이제 주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주 52시간을 주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주 단위였던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그 경우 노동자는 최대 69시간, 하루에 11시간 30분을 일하게 됩니다. 정부는 2023년도에 이제 상반기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긴 하지만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점인데 언급이 빠져서 아쉬웠습니다. 네, 부동산만큼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노동자도 있고 사회적 약자도 있고요. 기업도 있고요. 네.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해수 평가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말 첨예한 이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YTN에서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발표와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법 추진 입장이 나오자 주로 정치 패널과의 대담 속에서 이 문제가 어떤 여야 간 대립으로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 개편의 당사자인 노동자 또 상대 파트너인 재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주 52시간제 도입 후에 노동시장의 변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실제 노동자의 삶의 질이 얼마만큼 향상됐는지 또 기업 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사실 완벽한 제도는 없기 때문에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먼저 선행됐다면 더 알찬 보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따라서 정부의 추진 과정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노동계와 재계의 기대와 함께 우려를 더 귀담아 듣고 또 보다 나은 대안과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YTN이 이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 더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많은 목소리를 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말고 또 어떤 정책 보도 눈에 띄셨습니까? 새해 달라지는 정책을 점검한 YTN의 다양한 뉴스를 보면서 그 보도가 중앙정부의 정책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소통 통해 혁신 정책 마련, 경기도 다양한 소통 행사의 보도가 있긴 했지만요. 도지사의 소통 행보에 주목하는 것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지역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도하는 시도가 더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중앙 집권적 사회 구조 탓에 비서울권 정책 변화와 방향은 이 언론사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고 있고 심층적인 분석으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간도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또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의 큰 특징은 기존의 4대 기본 부분에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목표가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지역 내 정책들과 전개 과정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정치와 행정의 여론을 연결을 시키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겠죠. 비단 지역 언론만의 역할은 아닙니다. 지역의 현안을 다루는 역할이 지역 언론에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뻗어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충분한 감시와 문제인식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뉴스에서 지역 단위의 정책 변화들도 비중 있게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찾아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했다는 소식과 함께 2023년도에 인신매매 방지법의 시행을 전한 뉴스도 있었는데요. 여가부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 찾아낼 식별지표 개발 제목의 보도입니다. 인신매매라고 하면 되게 옛날 얘기처럼 들려지긴 하는데 사실 성매매, 성착취, 노동력 착취가 다 여기 인신매매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인신매매라는 규정은 형법에만 존재를 했고 유형도 매매에만 한정을 해서 국제사회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례로 미국 국무부가 지난 7월 그러니까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이 미흡했다면서 이제 관련 평가 등급을 20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인신매매 방지법 같은 경우에 형법, 성매매 처벌법, 청소년 성보호법, 근로기준법, 장기이직법, 장애인 복지법 등 11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 법안들을 담고 있어서 각각의 법률을 따로 적용했을 때 생겼던 문제점들을 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YTN 보도 같은 경우에는 식별 지표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서 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루진 않았지만은 이 법과 관련해서 의미를 기울였다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리뷰 Y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변화할 정책 과제, 정무 중심 보도를 넘어서야 YTN이 새롭게 개편될 정책에 대한 맥락적 보도, 시민의 관심사와 의견이 수렴된 보도를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정책 도입 이후에도 정책에 대한 꾸준한 견제와 비판,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이선민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변화된 정책, 영향을 받는 시민 입장에서 보도를 시민들이 제도 변화에 대비하거나 적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정보가 필요한데요.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의 발표를 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정책의 영향을 받고 정책을 적용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정보를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올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YTN 프로그램의 흥미로운 제작 뒷얘기를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2022년 마지막 방송이니만큼 특별한 분과의 뜻깊은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장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듀에토의 더 클래식 주인공과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전 세계 팬들의 들어보겠습니다. 화폐 라디오 듀에토의 고품격 클래식 방송이죠. YTN 라디오 듀에토의 더 클래식. 클래식이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친숙하고 어느샌가 찾아듣게 되는 마성의 매력. 듀에토의 더 클래식 매력 포인트는 뭘까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편한 클래식 방송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듀에토 유슬기 씨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랑 슬기 씨랑은 또 인연이 있잖아요. 너무 깊죠. 네, 제가 듀에토의 더 클래식 게스트로 좀 함께 했었는데 이번엔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이런 날도 오네요. 제가 오늘은 MC고 슬기 씨가 또 게스트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YTN 라디오 듀에토의 더 클래식이 얼마 전에 4주년을 맞았습니다. 벌써 4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이제 장수 라디오 프로그램이 돼가고 있는데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다들 놀라긴 하더라고요. 일단 YTN에서는 4년 동안 한 DJ가 처음이라고 하고 저희한테도 처음 경험이고 또 첫 기록이니까 좀 감회가 색다르죠. 아니, 듀에토의 더 클래식 4년 동안 하면서 좀 오래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팬분들 그리고 애청자분들이 많이 듣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기억에 남는 애청자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모든 분들이 다 기억에 남아서 일단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클래식을 모르다가 듀에토의 더 클래식을 듣고 나서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감사하고 놀랍고 또 이제 저희가 성악을 했다 보니까 성악을 하려고 꿈꾸시다가 이제 포기하시고 또 애청하시는 분 계세요. 듣다 보면 옛날 꿈도 생각난다. 이런 분들도 많아서 감사할 때가 많죠. 네. 아니 근데 이게 클래식 프로다 보니까 좀 접근하기 어려울 텐데 이 보통 클래식 방송들은 조금 이렇게 고급지잖아요. 좀 이렇게 품격 있게 모차르트 교향곡 24번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진입장벽이 좀 낮지 않나. 저도 약 2년 동안 듀에토의 더 클래식에서 그 발레 한 곡이라는 코너를 함께 했었잖아요. 최고의 프로그램이었죠. 네. 그럼 제 거 빼고 그동안 많은 코너가 있었을 텐데 좀 기억에 남는 코너, 애착 있는 코너가 있을까요? 저도 클래식을 했지만 클래식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사실 뭐 이름은 알지. 모차르트, 베토벤, 뭐 쇼팽, 바 알지만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인생극장처럼 이렇게 저희가 드라마로 저희가 연기하면서 네. 그분들의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는 코너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훌륭한 아티스트 분들도 사람이구나. 인간 똑같구나. 그런 거 느꼈던 코너가 있습니다. 그거 저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네. 다원 씨도 연기하셨다. 맞아요. 제가 할아버지 연기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코너가 전 제일 기억에 남아요. 어. 네.
4년 넘게 이렇게 듀엣 더 클래식 진행하시면서 좀 스스로도 많이 발전하셨을 것 같아요. 라디오 하면서 달라진 점 있을까요? 계속 이 대본을 보면서 읽잖아요. 사연도 읽게 되고 글도 읽게 되다 보니까 원래 제가 말이 거의 이렇게 빨랐어요. 계속 이렇게 처음에 2024년, 2022년 12월 이게 천천히 말이 천천히 되다 보니까 제가 요즘 뮤지컬도 하게 되고 뭐 연극도 하게 됐는데 그런 말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또 특히 이 뭐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대사를 읽거나 어떤 시를 읽을 때가 있는데 점점 좋아진다고 칭찬을 많이 받아서 그런 뭔가 감정, 연기, 톤에 많이 도움받은 것 같아요. 음악적인 지식 이런 면에서도 좀 많이 발전하셨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저도 알고 있어요. 아니면 오히려 제가 아티스트 분들한테 모르는 이야기들도 전달해드리고 이 에피소드를 잘 모르잖아요. 개인사들은 그런 것들은 저도 이제 귀담아 들었다가 알려드리곤 하죠. 그럼 4년 넘게 지금 진행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죠. 사실 저희가 지금 녹음 방송이라 평일에 녹음해서 주말에 나가는 건데 이 생방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1주년 때였을 그죠? 거예요. 네. 주말에 생방을 아마 다원 씨랑 같이 했던 네.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굉장히 좀 내가 녹음하다 보니까 이 피드백이 바로 안 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댓글창에 우리 청취자분들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2주년 때는 공개 방송을 해서 청취자분들을 모셔놓고 또 마침 또 듀엣토 3주년이어서 제가 알기로 같이 또 이렇게 노래도 하고 라디오에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한테는 솔직히 좀 4년 동안 너무나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럼 확실히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할 때랑 이렇게 공개 방송이나 생방송으로 할 때랑 많이 느낌이 다르셨나요? 많이 다르죠. 네, 이게 녹음은 그래도 편집을 해주시고 실수를 해도 다시 하면 되는데 이 생방은 모든 실수가 다 나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긴장되더라고요. 아무리 이거는 많이 해도 다른 라디오를 이게 출연하게 돼도 생방들은 항상 긴장되더라고요. 힘차게 이 새 2023년을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좀 추천해 주실 그런 클래식 음악 있을까요? 저희 YTN 듀엣토의 더 클래식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저희가 시작하는 첫 시그널송이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라는 곡이 있습니다. 굉장히 웅장하게 저희가는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불렀지만 그 곡을 2023년 1월 1일에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듀엣토 음악 중에서도 좀 추천해주고 싶은 음악 없을까요? 저희 노래 중에 좀 새해니까 좀 의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드림이라는 곡도 있고 미라클이라는 곡도 있습니다. 꿈과 희망인데 우리 어떻게 아나운서님께서는 이 두 가지 멘트 중에 네. 뭐가 더? 저는 이제 올해 그럼 2023년에 좀 더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많이 미라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라클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좋네요. 혹시 조금 그럼 네. 들려줄 수 있나요? 후렴구를 불러야 되겠네요. 네. 듀엣토의 미라클입니다. 지금 이대로 나에게 오면 돼요. 그대 하나로 난 충분해요. 떨리는 내 맘이 보이나요? 오랜만에 라이브로 들으니까 저도 역시 이 곡을 좋네요. 혼자서 라이브로 하는 건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고 시청자분들도 직접 노래 찾아서 들어보시지 그럼 않을까 감사하죠. 싶습니다. 자, 그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좀 자랑 한번 해주세요. 클래식이라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시면 클래식이 이렇게 편할 수도 있구나, 재밌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저희가 클래식만 하는 건 아니고 좀 다양하게 아티스트 분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음악들을 알려드리니까 그냥 편안하게 듀엣토의 입담과 또 클래식을 함께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카메라 보시고 어떻게 이제 들을 수 있는지 뭐 주파수라든지 이런 것들 참여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YTN 94.5MHz 주말 새벽 5시 20분, 재방은 오후 6시 20분입니다. 그리고 평일에도 뿌띠 듀더클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YTN 라디오를 고정해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 듀엣토의 더 클래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많이 들어주시길 저도 좀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듀엣토의 더 클래식 잘 이끌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떤 계획이신가요? 정말 사실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우리도 PD님들과 작가님들께서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이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함께했던 것 같은데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클래식 아티스트 분들이 설 무대나 어떤 방송이 많이 없잖아요. 사실 그 TV 방송 프로그램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저희 듀에이트의 더 클래식이 이 클래식 아티스트 분들을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그분들의 어떤 무대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려면 저희가 더 잘 돼야 되고 더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저희가 많이 노력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클래식 음악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프로그램에 많이 더 초청하실 생각이신가요? 아 그럼요. 저희는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네, 원하시면 다 나오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국내 유일무이 클래식 프로그램으로서 장수하는 듀에트의 더 클래식이 되기를 저도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을 통해 방송된 다양한 소식을 시청자와 함께 돌아봅니다. 이번 주 YTN을 뜨겁게 달군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입니다. 사람과 꼭 닮은 성인용품 리얼돌 통관이 가능해졌습니다. 미성년의 모습이거나 특정 인물을 닮은 경우를 제외하면 전신형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통관을 보류해왔지만 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통관을 허용하면서 통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요즘 대학병원에는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10여 년 뒤에는 이런 의사 부족 현상이 전 과목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초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올해 수도권의 한 상급 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2년째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하면서 결국 병동을 폐쇄했고 서울 주요 대학병원들도 의사 부족으로 소아과 응급실 운영을 축소했습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 중으로 현재 신입생이 전문의로 일하게 되는 10여 년 후엔 의사 2만 7천여 명이 부족해 전 의료 분야에서 모두 의사를 구하기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필수적인 의료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무조건 인원 확대로 늘리거나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정부는 2020년에도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전공의 집단 휴진과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 등 거센 반발로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YTN이 코로나19 그 사망자 수하고 누적 사망자 수를 단호하게 표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주셔가지고 여기저기 돌려도 YTN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해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좀 경각심도 좀 불러일으키면서 조심하도록 거기에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다 보면 장애인을 위한 이동시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이 들곤 하는데요. 특집 다큐 장벽 없는 세상을 위하여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특집 다큐 장벽 없는 세상을 위하여 1부에서는 장애 아동들의 이동권 향상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2부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2,700여 명의 장애 아동에게 맞춤형 휠체어를 무료로 지원한 이동성 향상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성인용 휠체어를 사용하면 자세가 굽거나 2차 장애를 얻을 수도 있어 신체 발달에 맞춰 서너 대 정도의 휠체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휠체어를 여럿 마련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 만 6세에서 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휠체어와 동력 보조 장치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이동성 향상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요. 맞춤형 휠체어를 지원받은 아이들이 휠체어를 타기 전보다 후에 더욱 밝아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동권은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성장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의 이동성 향상이 아이들과 보호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에서도 아이들의 이동의 양과 질이 향상되고 보호자의 삶의 질도 나아졌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부에서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사회에서는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 신세희 씨가 휠체어를 타고 학교와 학교 주변의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모습이나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 함정균 씨가 교통약자의 환승이 복잡하고 어렵기로 악명이 높은 서울역에서 휠체어를 타고 환승하는 과정을 따라가 보면서 시청자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이동권의 필요성을 느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2부의 말미에는 전체 장애인 중 88.1%가 후천적 원인으로 인해 장애를 얻었다는 통계가 제시됐는데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만의 문제라기보다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좋겠다는 말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특집 다큐 장벽 없는 세상을 위하여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법과 제도만큼이나 우리의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더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또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새해 더 예리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